정부 지원금 나는 왜 못 받았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본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지원금 확대, 사각지대 해소, 역대 최대 규모. 그런데 정작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결국 일부만 받는 거 아니야? 말만 서민 지원이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못 받았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필요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 월급은 적은데? 하지만 정부는 나가 아니라 우리 집 전체를 봅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소득이 포함되고 맞벌이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혼자 벌어도 힘든데 가구 소득 초과로 탈락합니다. 두 번째 이유, 소득보다 무서운 건 재산입니다. 자동차,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이게 다 재산 점수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월급은 적은데 전세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활은 빠듯한데 서류상으로는 지원 필요 없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기준은 늘 과거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작년 소득, 재작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직했어도 매출이 급감했어도 아직 반영이 안 됩니다. 현실은 지금 힘든데 행정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신청 안 하면 없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자동으로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공고를 봐야 하고 조건을 알아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원금은 정보 싸움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게 정부가 일부러 안 주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한계일까요? 사실 답은 둘 다입니다.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기준이 없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건은 점점 촘촘해지고 그만큼 탈락자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예매한 사람들이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 조금 벌어서 아무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 바로 가장 불만이 쌓이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못 받았을까? 이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는지 감시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입니다. 혹시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 영상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금,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